마음 지키기 연습.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안녕하세요, 이은북입니다. 오늘은 마음 지키기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쓴 코이케 류노스케님은 일본의 승려이자 작가입니다. 작가가 추천하는 마음 지키기 연습 중에서 오늘은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루틴입니다. 규칙적인 행동은 평온함을 자극하는 신경회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규칙적인 생활의 반복이 주는 효과.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평온함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동물로서의 생활 주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 가능하면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따라 생활하기를 추천하고 있는 이유도 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반복이다. 하루하루의 반복 운동이 평온함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킨다. 넓은 의미에서의 반복 운동으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리듬으로 식사를 하고 같은 리듬으로 일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반복 운동으로는 같은 장소를 왔다 갔다 하거나 팔을 빙글빙글 돌리거나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단순한 반복 운동만으로도 평온함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반복 운동을 하면서 매일 100번씩 한다든가 100번 했으니까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목적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목적의식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뇌 속에 쾌감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평온함과는 정반대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만다. 따라서 목적의식을 멀리하고 오로지 반복하는 것에만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느새 마음은 평온해지고 정신은 맑아져 갈 것이다. 음식물을 씹는 것 또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는 매우 중요한 반복 운동 중 하나이다. 현대인은 부드러운 음식물을 잘 씹지도 않고 빨리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 또한 평온함의 신경회로를 억제해 행복감을 빼앗는 원인이 된다. 어릴 적에 부모님은 우리에게 꼭꼭 잘 씹어 먹으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우리 몸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온함의 신경회로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좁은 의미에서의 반복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호흡이다.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서 숨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행위에 의식을 집중시키기만 해도 마음은 매우 평온해진다. 초심자를 위한 명상에서 우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도록 권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처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을 자고 밝은 햇빛을 받으며 아침을 맞이하는 등 하루의 리듬을 반복하는 것부터 같은 장소를 여러 번씩 걷거나 계속해서 손을 돌리거나 음식물을 씹거나 호흡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것을 반복하는 운동에 전념하면 집중력이 강해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도중에 청소나 주변 정리 등과 같은 단순한 반복 작업을 일정 리듬으로 끼워 넣으면 쾌감의 마약에서 깨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2번째로 소개해드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는 자포자기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2차 가공을 하고 더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마음이 현실을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조동종의 큰 스님 료카는 이렇게 말했다. 재난을 당할 때는 재난을 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죽어야 할 때는 죽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정신을 마음에 새겨두면 아무리 큰 시련을 겪더라도 곧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된다. 재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한탄을 늘어놓기보다는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은 한층 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스스로 재난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 아니다. 또는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말도 아니다.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 다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침착하게 피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감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고 난 뒤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홍수나 산사태 같은 커다란 재난을 겪으면 망연자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픔에 잠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 준다면 그들이 고통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갖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해도 마음이 제멋대로 감정적으로 변해서 호들갑을 떨거나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잔잔하게 다스리고 온화한 자비의 마음을 만든 후에야 비로소 상대의 괴로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일어난 일을 마음의 2차 가공 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습관으로 항상 평온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